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0.1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0.57%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도 동시호가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보면 지난달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또 이렇게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변동성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차트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평선을 보더라도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240일선까지 60일선하고 120일선을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을 때는 조만간에 하나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 상승 방향성이 되었던 혹은 하락 방향성이 되었던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트리거로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F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국내에서는 금통위의 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지 이건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란 색깔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히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률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핵심적인 종목으로 많이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수급 변화가 크게 없었네요.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내일 수급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양극재 대표주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450억,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LNF, HLB, 현대중공업,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쪽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NC소프트, LNF,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금호석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루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물론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철강 쪽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수도 평소보다 큰 변동성이 없었고 조금은 특징이 없다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소폭의 약보합이 나오고 있지만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라든지 대만,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니케이나 대만을 보더라도 오늘 하루 변동폭을 보세요. 거의 0.4%를 전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은 전날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던 만큼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모두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특징적인 업종을 꼽아본다면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철강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우선 철강주 대표 종목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죠.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외에도 2차전지와 관련된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보다 큰 힘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철강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종도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은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 대기업을 중심으로 철강 관련주의 강세가 나왔었다면 오늘은 조금 작은 기업들까지 모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하이스틸을 보면 오늘 장 초반에 22%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9%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형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강철강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플러스 3%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상승형 음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문배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철강 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는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이 모여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럽향 철강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월에 중국에 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3월에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중소형 철강주들이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음봉이라고 해도 종가는 어디에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상승으로 마감된 상승형 음봉일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몇 달 동안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보는 음봉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건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 3개예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게 3월 양회를 중심으로 기대감들이 한데 모일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철강석 가격 상승, 그리고 세 번째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유럽향 철강 공급 부족, 그게 지금 철강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외적으로도 중소형주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위성 관련주예요. 자, 대표적으로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2월 첫날이었었죠. 이때 상한가를 갔었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랙아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위성주 안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위성 쪽은 몇 가지 재료를 말씀드리면 누리호 3차 발사가 6월 달에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이슈는 다음 달에 우주 항공청 설치에 대해서 특별법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청 설치와 관련해서 위성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에서 연내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었죠. 그래서 위성 관련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강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3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누리호 3차 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항공청 설치,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 이 재료들은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단발적인 재료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과의 MOU를 체결했다, 혹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또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며칠 반짝하고 말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도 단발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보는 것도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월달도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이번 달은 28일까지밖에 없고 정말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추세가 살아있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업종들, 그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는 2차전지, 그리고 특히 2차전지 중에서는 소재 쪽 있죠. 양극재하고 음극재,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쪽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강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성,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추세라든지 수급, 그리고 재료까지 지금 삼박자가 맡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OLED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도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LCD에서 OLED 비중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연말에는 XR 헤드셋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또 2차전지 쪽에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리튬 관련주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소재 쪽, 폐배터리, 리튬, 이렇게 3개 업종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철강 관련주, 위성 쪽,
추가적으로 OLED, 그리고 반도체는 앞선 이런 업종과는 다르게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빼놓을 수는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업종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생각나는 업종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제가 만약에 빼먹은 것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항상 업종 선택을 하는 것은 약간은 단기성 스윙 투자에 어울리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한 달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맞는 업종이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저는 그 재료가 살아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그 재료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항상 재료를 볼 때 이게 단발적인지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 수가 있는지, 휘발성이 강한 재료가 아니라 이게 내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인지, 그런 것들을 필히 한번 구분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평범했기 때문에 주변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